자, 안녕하십니까. 시면의 주식뉴스공장 10월 19일 목요일장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지난주하고 좀 틀린 점이 있다면 그나마 좀 수급이 조금 더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외국인들 코스닥 쪽에 1000억 정도 매도 규모가 출현되면서 약간 마이너스 되는 요건 부분을 만들었다면 조금 꺾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묘하게 이게 좀 바뀌는 시점 부분에서 수급 부분들은 약간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매수가 들어오고 또 공매도도 들어갔던 게 셀트리온인데, 셀트리온의 왜곡 효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렸죠. 셀트리온은 급락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도 역시 장중에 2% 정도의 하락 부분이 나오면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주 초반부터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렸죠. 개인들 영역이 아니다. 매매 부분들 접근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지수의 왜곡 부분들로 인해서 지수 선물 관련된 연관성 부분들로 인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상장 이전 부분들을 준비를 하면서 그 전에 일부 기관 투자가들의 편입과 그 다음에 제외, 또 외국인들의 편입, 이런 게 혼합되면서 어떻게 보면 코스닥 지수의 왜곡뿐만 아니라 종목군, 시총 상위 종목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왜곡 부분들이 좀 진행되면서 오버슈팅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왔다는 얘기를 좀 드렸어요. 한 달 전에는 이쪽 바이오 쪽 부분들에서 코멘트를 좀 드렸지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여기까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 실적 발표 부분이 지난주에 나왔을 때도 여러분 개인 투자자 영역 아니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당분간은 우리가 어떤 추세 부분들을 가져가는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던 것처럼 이런 흐름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코스닥의 수급이 조금 정상화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오늘 외국과 기관 500억 정도, 금융투자가 500억 정도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코스닥 수급이 조금 안정화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대형주 쪽에서는 보면 삼성전자의 하락 부분들, 기존의 상승 파동 부분들을 크게 이끌었던 종목군들 외에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주가가 조금 눌리는 모습들이 좀 나왔죠. 나오다 보니까 나머지 외의 종목군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나와요. 지수는 상관없어요. 당분간 우리가 레버리지 부분 관련된 부분도 여러분들한테 종가상으로 우리가 이제 1900선 파동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하락 부분들이 나와서 코스닥 레버리지, 지난번에 코스닥 630포인트에서 이번에 보시면 2300선 초반에 2300선 전후에 레버리지 기준으로 15400원 선에서 매수 부분들의 코멘트를 좀 드렸고, 어제 코멘트에서 어제 저가를 하회를 할 경우에는 1차적으로 챙기는 방향으로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레버리지는 한 15% 정도 수익으로 15% 이상의 수익권으로 1차적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고, 우리가 이제 정고점 돌파 파동 부분이 나오고 눌림목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죠. 이제 보는 거예요. 여기서 지수 부분들을 더 내리면서 N자 파동을 깊게 할 건지, 아니면 짧게 길게 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좀 기간 조정 부분들, 가격 조정 부분들을 좀 길게 하면서 기간 조정에 포인트를 줄 건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수급이라든지 글로벌 전체적으로 매크로의 움직임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지수 자체가 빠르게 반응하거나 좀 시차를 좀 두고 반응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가겠죠.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이제 레버리지 부분들을 2300선에서 접근했던 걸 2400, 거의 2500선 근접 부분에서 일단 차익 부분 한번 챙겼죠. 지난번에 코스닥 레버리지도 그렇게 거의 한 20% 넘고 전후의 수익 부분을 챙겼던 것처럼 이것도 이번에 챙기고, 그 다음에 이제 볼 부분이, 지수는 이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지수는 어차피 정고점 수준에서 눌림목 부분들이 좀 진행되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코멘트를 드리는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섹터별, 개별 종목 장세 부분들의 흐름 부분들을 볼 필요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같은 경우에 특징주는 뭡니까? LG전자가 6% 정도 반등 부분들 나왔어요. LG전자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한 달 반 정도 전부터 우리 LG가 달라졌어요 라는 코멘트를 좀 드렸죠. 그래서 삼성과 LG의 디스플레이 전략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IoT 라든지 가전 쪽에서 어떤 틀린 점 부분은 삼성은 빅스비라는 서비스를, 빅스비가 오늘 새벽에 이제 업그레이드 부분 나왔죠. 그걸로 가전이라든지 스마트폰의 인공지능 기능 부분들의 음성인식 플러스 알파를 시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LG 같은 경우는 약간 다변화를 시켰어요. 전장 부품은 오늘 상승은 퀄컴의 J6
되면서 오늘 급등 부분들이 좀 나왔고, LG 같은 경우에 지금 흐름을 보면, 전장 관련된 어떤 이슈가 되면,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는 호주의 전장 부품 회사 아직 결론 안 나왔습니다. 이 전장 부품의 수직 계열화 부분을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했고, 기술력도 상당히 탄탄하다 보니까, 글로벌 전체적으로 오퍼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장 부품의 퀄컴, 그리고 가전 쪽에서는 구글하고 제휴 부분들을 하고 있어요. 구글하고. 그래서 구글의 그 음성인식 AI 이걸 접목시켜가지고 어떤 제휴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볼 뻔, 오늘 그리고 자동차도 현대모비스 한 3% 정도 반등 나왔고, GS건설 2%, 현대제철 2%, 그 다음에 뭡니까? 두산중공업이 한 5% 정도. 내일 발표가 나오죠. 그 신고리 1차, 2차. 그 다음에 은행업종도 한 1%에서 2% 정도 상승 부분들 보면서 지수는 나쁜데 그 외 종목군들은 삼성전자라든지 우리가 기존에 주도주였던 전기전자 섹터 내에서 SK하이닉스 반도체 그룹 외의 종목군들은 지수는 별로 움직인 게 없는데 종목군별로는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였죠. 계속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순환매 장세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크다. 여기에 미리 포석 부분들 해서 급등 나오면 한번 챙기고 단기로 하신 분들은 이런 파동 부분들, 그러니까 올라간 종목권을 따라가는 것보다 밑에서 다음 순환매 파동에서 올라올 수 있는 경기 민감직 섹터 부분들을 접근해 놓고 기다리는 게 낫다는 계속 얘기를 좀 드렸죠.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전자처럼 급등 부분들 거의 뭐 더블 이상 가까운 상승 부분들이 진행돼 가지고 보고 있으면 예뻐요. 차트도 많이 올라왔으니까 예뻐요. 그리고 너도 나도 주변에서 보면 삼성전자로 수익 낸 사람, 셀트리온으로 수익 낸 사람, 뭐 이런 메시지 부분들 들리다 보니까 그 종목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높죠. 그러다 보니까 덥석덥석 개인 투자자들이 물어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나 기관 투자가는 지금 지수 선물 부분들을 올려가지고 지수 왜곡시키면서 올려놓고 공매도 치면서 올라온 거 찰실현 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거기에 총알바지로 가고 있는 모습들이 가끔씩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쪽 종목군들 기존의 상승 파동을 이끌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3, 4분기 실적의 가이던스 부분들을 예비 실적이긴 합니다만은 잠정치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또 플러스 알파를 시장에서는 나와줄 만한 내용이 있으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겠지만 그거 자체가 현재 시점에서는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실적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다음 시즌까지는 시간이 또 한 3개월 정도 남았죠. 그때까지 뭡니까? 주가 움직임 자체가 지지부진할 수 있어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1차 상승 부분들은 제약 바이오의 상승 부분들 오늘 한매약품도 움직이긴 했습니다만은 10만원대에서 20만원대까지 100%의 상승 부분들이 나오면서 상장 이전 부분들을 결정을 좀 했죠. 이전하고 램시마의 뭐 다른 지역 진출, 뭐 영업이익률 이런 계속 실적 관련된 모멘텀 부분들을 부각을 시키면서 주가의 반등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1차적으로 거기에 대한 주가 상승 부분이 상당히 반영이 좀 됐어요. 미리 들어가서 기다리는 건 괜찮은데 이미 뭡니까? 남들이 다 좋다고 장대 양봉 부분들을 소순 종목군에 굳이 내가 들어가서 할 필요는 없겠죠. 오늘 레버리지를 어제 일단 기준대로 어제 저점 부분들을 깨지면 일단 챙겨 놓겠습니다라는 기준을 제시를 해드렸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레버리지 시장에서 코스닥도 630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 여러분 10포인트 기억나시죠? 시장에서 계속 급락 부분이 나오는데 물량 받겠습니다. 남들이 다 도망가고 있을 때 시장을 매도하고 시장을 회피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때 물량을 받았죠. 근데 반대로 삼성전자라는 이런 셀트리온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조금 여러분들 영역이 아니까 좀 거리를 두십시오라고 올라왔으니까 올라갔는데 굳이 투자 심리 부분들을 좌불안석의 불안 심리 부분들을 가지고 매매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은행주도 마찬가지고 증권도 그렇고 건설도 그다음에 오늘 조선업종, 삼성중공업, 특히 현대미포, 현대미포랑 현대중공업 3% 정도 상승 부분, 현대제철도 2%. 그 외에 경기 민감주 섹터들은 밑에서부터 차분하게 한 번씩 툭툭 쳐요. 그래서 한 2%에서 어떤 많이 올라갈 때는 한 6% 정도까지 움직이다 보니까 한 일주일, 2주일 사이에 한 3년 이자가 금방 나와버려요. 그런 게, 그 매매는 지금 현재 시점에 여러분 관심돼야 될 부분들, 그런 쪽에 관심권을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 계속적으로 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더 이상 강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버리지는 일단 차익,
마무리. 지난번에 코스닥도 일단 마무리했던 거, 그 다음에 LG전자, 우리 LG가 달라졌을 때는 계속 시나리오 부분들이 그려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코스닥 돌아왔습니다. 수급이 원래 약간 뭡니까, 셀트리온이 급락 부분들이 나오면서 셀트리온의, 그리고 우리 코스닥 지수가 최근 급등 부분들이 좀 나왔죠. 셀트리온의 왜곡 효과 부분들로 인한 마무리가 진행되고, 여기 역시 이제까지 낙폭 부분들이 과했기 때문에 과한 부분에 대해서 돌림파동, 기술적 반등 부분들의 영역 부분들이 각계의 전투식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크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오늘 이제 10월 19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코멘트를 좀 드렸던 것처럼, 시장에서는 이제 11월 초에 차기 연준 의장이 발표가 됩니다. 다음 주는 이제 22 통화정책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통화정책 회의에서 유로화, 자산 축소 부분들의 테이퍼링 부분들 마무리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달러의 영향 부분 상당히 좀 주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지수 자체는 여기서 막 오버슈팅 나오는 것보다는 눈치 보기를 슬슬 계속적으로 할 것 같아요. 연준 의장이 될 건지, 아니면 어떤 그 게리콘이 될지, 그리고 ECB가 통화정책 부분에서 이제 기존의 추세에서 다른 추세 부분들로 갈 건지, 약간 체크하고 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 부분들이 좀 보이고 있죠. 그 와중에 개별 종목군이라든지 섹터는 섹터별 이슈, 오늘 뭐 예를 들자면 철강업종이라든지, 그 다음 조선업종이 강한 강등, LG전자는 전장 부품 관련된 내용으로 급등, 그 다음에 셀트리온은 하락, 이렇게 보니까 각자 개별적인 이슈 모멘텀에 따라서 틀리죠. 이걸로 계속적으로 치고 빠지고 하는 장세가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적과 모멘텀 두 가지가 중복이 되면 최고, 최소한 하나라도 내용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두 개 다 벗어나는, 근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적 모멘텀 부분들이 두 가지 일단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실적이 긍정적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뭐 3D 랜드라든지 4차 산업혁명, SSD 시장, 그 다음에 자율주행 부분들이 됐을 때 이 빅데이터의 활성화 부분들에 대한 연관 반도체 산업의 긍정적인 모멘텀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미리 다 썼죠. 미리 다 썼어요. 어느 정도 소진이 됐단 말이에요. 그걸로 인한 주가 상승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모멘텀 부분들을 가지고 있지만 내용 자체가, 정보의 효용성 자체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일반 개별 방송 부분들을 볼 때 텔레비전에서 YTN이라든지 연합뉴스 하루 종일 24시간 뉴스 채널 같은 경우에는 정보의 효용성 부분에서는 거의 가치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그 가치가 플러스 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투자의 왜곡 부분들을 만든, 나의 그 뭡니까, 투자 그 심리 부분도 더 불안 심리 부분을 자극하거나 더 마이너스 되는 역할 부분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적과 모멘텀이 주는 축이지만 아직도 살아있는 쪽에 관심권을 주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오늘 저녁에 연준 의장의 면담, 뭐 크게 별다른 내용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 오늘 그리고 9월 경기 선행지수 버라이즌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10월 19일 코스피 레버리지 급락 나왔을 때 접근하셨던 분들 혹시 계신다고 하면 일단 챙기실 거 수익 축하드리면서 10월 19일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 이슈면에 주식 뉴스 공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